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3.1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가장 앞에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 또는 단체가 3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번 시간에 배울 3.1운동, 두 번째가 다음 시간에 배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세 번째가 현대사에 등장할 4.19 혁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사건 또는 단체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3.1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3.1운동의 배경, 두 번째는 3.1운동의 전개과정,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운동의 의의 및 영향입니다. 그럼 먼저 3.1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국외와 국내로 나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적 배경인데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로마노프 왕조, 즉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혁명을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 전 세계 식민지인들에게 우리 러시아가 식민지 해방 운동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이 선언이 우리 3.1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1차 세계대전 종결 직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원칙 안에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의 뜻을 보면 민족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식민지에서 너희가 해방하고 싶으면 너희 스스로 결정해서 해방을 해라. 뭔가 아름다운 그런 원칙이 여기 있는 윌슨이 발표한 민족 자결주의인데요. 하지만 이 원칙에는 양면적인 모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한 패전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든지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패전국이 있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 있는데 이 원칙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이 되었지만 1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승전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모순성이 있었습니다. 패전국의 식민지를 뺏어오거나 패전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원칙이 발표되었는데요. 정작 이 원칙을 발표한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해방이 되지 않고요. 일본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이 아름다운 원칙이 엄청난 자극을 주어가지고 이 3.1운동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외에서 이 상하이에 신한청년당이 조직이 되고 이 신한청년당의 이 김규식 등이 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게 됩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면 파리에서 열린 평화를 강화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의는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열린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후 처리라고 하면 전쟁 후의 문제들을 회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했던 그런 회의가 이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이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 이 신한청년당이 조직이 되고 이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본에서 활동하던 유학생 등이 1919년 2월 8일 날 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이 28 독립선언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만세 시위가 계획되게 됩니다. 그러면 3.1운동의 국외적 배경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국내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라고 하면 일제가 헌병경찰 제도를 앞세워서 가혹한 무단 통치와 수탈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1919년 물론 퇴임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이 고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서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고종의 나이가 매우 많았지만 아주 정정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 고종이 아주 좋아했던 음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베차 또는 가비차라 불렸던 커피입니다. 고종이 아관 파천에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이 커피의 맛을 보고 뿅 가가지고 커피
중독자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1919년 어느 날 이 커피를 마시던 고종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서거,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서거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가 이 커피에다가 독을 태워가지고 고종을 독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되고 사람들의 울분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대규모 만세 시위라고 쓰이는 이 3.1 운동이 준비 계획되게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이 3.1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 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이 종교계와 그리고 학생을 중심으로 준비되게 되는데 중심적으로는 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33인들이 모여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민족 대표 33인이라 부르게 되는데요. 먼저 3.1 운동을 활동하기 전에 날짜를 정합니다. 고종의 인산일, 즉 장례식이 3월 3일, 월요일이었거든요. 하지만 3월 3일 월요일 날 만세 시위를 전개하면 고종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불경이기 때문에 추모를 해야 되는데 만세 외쳐버리면 고종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전 날인 3월 2일 일요일로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물론 3월 3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고종이라고 하는 장례식이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쑥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해야 되는데 3월 2일 일요일에 만세 시위를 하면 여기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월 1일 토요일에 대규모 만세 시위를 이 민족 대표 33일을 중심으로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나중에 친일파가 되는 최남선이 이 기미 독립선언을 중심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이 당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일날 이 민족 대표 33인이 여기 탑골공원 또는 이 파고다 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학생들과 함께 모이기로 했었는데 이 민족 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 모이지 않고 태화관이라고 하는 술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술 한잔 하다가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하고 난 다음에 일제 헌병한테 자수를 내버려요. 이들이 자수를 한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사전에서는 이 시위가 대규모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들이 자수를 하고 학생들은 이 탑골공원에서 즉 파고다 공원에서 이들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이름 모를 학생이 높은 곳에 올라와 가지고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3.1 운동은 학생, 농민, 노동자, 상인, 교사 등 이런 신분과 직업의 구별 없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했고요. 안주, 연해주, 미주 등의 국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전개되게 됩니다. 물론 일제가 이렇게 확산된 시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일제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武力으로 시위를 진압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유관순 등의 많은 독립운동가와 시위 참가자가 탄압을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화성에 있었던 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그냥 제암리 학살 사건 또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암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3.1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니까 일본이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마을의 15세 이상 남자들한테 3.1 운동을 조금은 세게 진압을 한 것 같다. 사과를 할게 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 이 교회에다가 모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한 30여 명쯤이 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일본 헌병들이 이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탈출하는 사람들한테는 총을 쏘고 주변 민가에까지 큰 피해를 입혔던 게 여기 있는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 이게 나중에 미국 선교사한테 알려지고 나중에 정미의병을 알렸던 맥켄지가 이를 보도하면서 일제가 심각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탄압 사건과 함께 3.1 운동이 전개가 되었었는데요. 그럼 이 3.1 운동의 의의 및 영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대로 신분, 직업,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이 3.1운동 전과 3.1운동 후로 나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전후로 나뉘게 되는지 의의와 영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전 가혹한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민족 분열 통치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가혹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 조선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또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적으로 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화 통치로 전환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지도부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도 아주 성공적으로 확산이 되었지만 민족대표 33인이라고는 지도부가 사라진 이후에 이 운동이 확산되기 때문에 제2의 3.1운동 또는 이후의 독립운동 등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 공화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3.1운동 계기로 3.1운동을 계기로 수립을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장 독립투쟁이 3.1운동 이후에 2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3.1운동이 좀 후반부 가서는 좀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게 됐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평화적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평화 시위였거든요. 하지만 이 3.1운동이 당장의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적인 시위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총과 칼을 들고 우리가 힘으로써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이 무장 독립투쟁이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목소리를 한번 내본 사람들이 한 번 더 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농민운동, 그리고 또 실력 양성운동, 사회주의 운동 이러한 사회운동이 3.1운동 이후에 활성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국외 해외에도 이 3.1운동이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이라고 해서 산둥반도의 이권 등을 반환해라라고 하는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또 인도 간디 등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이 3.1운동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배울 이 독립운동 내용은 첫 번째로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는 무장 독립투쟁, 그 다음에는 실력 양성운동, 노동 농민운동 등의 사회운동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3.1운동의 결과와 영향이다.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고 나뉘게 되었다라고 의의와 영향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3.1운동,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